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BMW의 플래그십 쿠페입니다. M850i 엑스드라이브 쿠페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볼륨감 있는 그런 디자인의 루프를 정점으로 뒤로 라인이 숙여지면서 정확하게 쿠페 라인을 구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한눈에 봐도 멋있다 싶은데요, 이런 멋있는 쿠페의 심장 엔진룸에는 V8 4.4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변속기의 조율을 거쳐서 최고 출력 530마력의 힘을 뿜어내는데요, 이 정도로 한다면 거의 고성능 스포츠 쿠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테리어는 또한 BMW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사하고 있는데요, 메리놀 가죽 시트를 포함해서 뱅앤올uf슨 최고급 오디오가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 가격 1억 4,29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BMW의 플래그십 쿠페의 가격으로는 수긍할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차가 필요한, 이 차를 소유하게 되는 일부 소수의 오너들에게는 뭐 수긍할 만한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떨까요? 그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겠죠.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이 환한 아이보리 컬러를 적용한 메리노 가죽 시트, 그리고 이 검정 계열의 대시보드, 그리고 지붕, 이렇게 투톤으로 실내가 완성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손에 꽉 잡힐 정도로 굵기가 제법 굵습니다. 하나, 둘, 야, 2.2회전, 2.1회전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고성능 스포츠 쿠페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향하는 그런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락트락 조향비 아주 타이트하게 세팅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랫부분에 M 배지 들어와 있죠. 아래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계기판 정보를 이렇게 다른 정보들을 띄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인디비듀얼,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 에코 인디비듀얼, 어댑티브.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은 바뀌죠. 자, 지붕에는 썬루프가 없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이 동굴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떨어져서 공기압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편리할 때 공기압 점검 하시라 라는 얘기지만 계속 주행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화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 내비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보실까요?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모바일 기기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BMW 어시스턴스 기능이 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 처리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각각 따로 분야를 나눠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급할 땐 이 부분 있죠, SOS 버튼이 있습니다. 캡을 열어서 안에 있는 부분을 SOS 버튼을 누르면 비상호출을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기능에 더해서 이쪽에 교통정보, 자, 어디에 어떤 사고가 있고 통제되는 구간이 어딘지 이렇게 평화로, 벌말로, 올림픽대로 이렇게 사고 구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 통제하고 하는 부분들, 교통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주행 데이터 볼 수가 있고요. 자, 연비정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빨간 부분 스포츠로 달린 구간, 에코프로로 달린 구간, 컴포트로 달린 구간, 어댑티브 모드로 달린 구간,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그래프가 표시가 되죠. 스포츠 디스플레이 보고 출력과 토크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행 스타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스처 인식, 손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속도, 주유력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발레 파킹 모드, 주행 데이터 초기화, 엔진 사운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 사운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인디비듀얼의 주행 댐핑은 스포츠로 할지 컴포트로 할지,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반응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에서는 알림 속도를 시속 100을 넘기면 알림을 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 주행 다이나믹도 댐핑, 스티어링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조명이 들어와 있네요.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측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주행 간섭까지 할지 말지, 차선 변경 경고, 주행 간섭 여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간섭은 시속 60km에서부터 일어나네요. 제한 속도 표시 기능이 있고요. 제한 속도 초과 시 경고하고 표시하고, 안전거리 제어하고, 디스플레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올라오는 정보들 최소 모드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액세스에 트렁크리 디지털 키는 5명까지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 키버튼 이런 기능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실내 조명, 간접 조명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이 스피커에 이 부분의 조명을 적용할지 말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또 색상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색상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모드, executive, expressive, well-being 설정을 하면 시트 히터, 냉난방, 스티어링 히터, 배경음악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정한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카링카, 바이탈라이즈, 릴렉스, 실내 온도, 조명 조절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런 앱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로 공조 버튼들, 시트 열선 통풍 두 개를 또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 히터와 시트 환기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찬바람, 더운바람 같이 나온다 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독일 차들은 이거 그 시트 히터와 환기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열면 이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어요. 제 폰은 노트인데요. 노트가 제일 크죠, 사이즈가. 노트 20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씌워 놨더니 잘 안 들어갑니다. 케이스를 벗기면 그냥 꽉 차게 들어가네요. 케이스를 끼우면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어쨌든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도 좀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노트 20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씌워 놓으면 무선 충전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 앞에 2.0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구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 인테리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죠. 크리스탈 기어 레버. 자, 크래프티드 클리어리티 글라스라고 얘기를 하던데 크리스탈 기어 레버입니다. 그리고 이 시동 버튼과 이 아이드라이브 조작 버튼도 또 이런 크리스탈이 적용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컨트롤 박스 열면 이런 정도 공간 마주하게 되죠. 여기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아이코스 전자담배인데요. 이게 약 12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내 공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로 약 한 3, 4cm 정도 되는 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공간 포 가진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차 4인승이지만 뒷좌석은 많이 좁습니다.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날씨 화창하고요. 외기온도 11도, 좀 쌀쌀한 느낌이 있죠. 자, M850i 쿠페, 자 2468 짝수 시리즈의 가장 높은 숫자를 달고 있는 모델이죠. BMW 쿠페 컨버터블 시리즈 중에 가장 센 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약간 속도를 주고 속도를 내서 움직였더니 이렇게 큰 거부감 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속도가 시속 100이네요.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식하지 않고 달렸는데 시속 100을 넘기네요. 조금 느리다 생각해야 시속 80 정도입니다. 실제 속도와 이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 간의 편차가 좀 큰 편이네요. 자, 스포츠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가속 페달을 툭 밟자마자 시트가 몸을 쭉쭉 밀어줍니다. 이런 겁니다. 도로에 낙하물이 있었는데 빠른 조향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향 반응 아주 빠르네요. 즉각적인 조향 반응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조향 반응은 긴급 상황에서 회피 기동할 때 상당히 유용하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차의 앞부분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엔진 반응도 반응이지만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에코 한번 보실까요? 에코는 에코 프로죠. 가속 페달을 밟아라,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가니까 너무 보채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봐도 그렇게 예민한 반응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앞에 보면 버스가 가고 있는데요. 대형 트럭인 거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세팅을 시킬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셋 버튼이 있는데요. 셋 버튼을 누르면 이 속도 제한에 맞춰서 자동으로 차의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보는데요. 자, 앞에 두 대의 버스 인식을 하고 있고 모두 3개의 차로를 인식을 하죠. 내가 달리는 차로 왼쪽 오른쪽 3개의 차로를 인식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또한 각 차로에 달리는 차도 소형이냐 대형이냐를 구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손만 갖다 대니까 없어지죠. 차를 주고 있는 힘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스티어링 휠에 센서가 있어서 손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스티어링 휠을 주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힘을 빼고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손을 얹어 놓기만 해도 스티어링 휠을 쥐라는 경고는 뜨지 않을 테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는 길인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쭉 끌어올려 가는데요. 충분히 차로를 인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보조 장치가 만들어내는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상당히 높죠. 자율운행의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 놓고요. RPM 체크 한번 해봅니다.
8단 1300 7 6 6에서 8단으로 가라 라는 안내가 뜨죠. 5 4 3 3단 4800 4900 정도 보이죠. 1300 48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단에서 rpm이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제 효율 면에서 괜찮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엔진 회전수 좀 끌어올리면서 좀 달려봅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핸들을 쥔 채로 이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업, 위로 밀어 올리면 시프트 다운인데요. 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쭉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모드로 변속할 때는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나네요. 속도를 좀 끌어올려 봅니다. 차체 무게중심이 비교적 낮은 차체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어느 정도 흔들거리는 느낌, 완전히 속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안정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245-35R20, 뒤에 27530R20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죠.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바람 소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날렵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공기 저항도 많이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차체 구조죠. 바람 소리가 낮아서 체감 속도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상당히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면도 있겠죠. 노면 잡소리 그리고 풍절음까지 잘 잡아주고 있어서 MVH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싶습니다. 쿠페는 투도어다, 문짝 2개라야지 제대로 된 쿠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쿠페의 실용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 포도 쿠페도 있지 않냐 라는 게 이제 그랑 쿠페 또 따로 있죠. 포도 쿠페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내 입맛에 내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동 한번 해봅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자, 앞뒤로 차가 없어서 도로에는 제 차 한 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직선로에서 제동 갑니다. 하나 둘 셋. 비상등 작동을 하고요. 안전띠도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부드럽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급제동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침착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타이어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요.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냉정한 사람들이 있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차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속 100km면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닌데요. 그런 속도에서도 긴급 대응을 위한 급제동을 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브레이크 반응이었습니다. 워낙 차가 고성능이어서 시속 100 정도에서의 긴급 대응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듯이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이 차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살인 조향 시스템입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고도 하죠.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을 해서 민첩하고 빠른 조향 반응 보여주는 거죠. 시속 60km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앞뒤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그리고 60km 이상에서는 앞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조향이 되면서 빠르고 민첩한 조향 반응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적용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M 스포츠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강도가 최적화되죠. 스포츠 디퍼렌셜 그리고 스포츠 브레이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BMW 특유의 단단한 서스펜션의 질감이 잘 살아있습니다. 엔진은 거의 스퀘어 엔진에 가깝습니다. 보어 스트로크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거죠. 보어가 88.3mm 그리고 스트로크이 89mm입니다. 0.7m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스퀘어 사이즈죠. 쇼스트로크 엔진이 고성능 고회전 엔진에 적합하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쇼스트로크 엔진이 거의 없죠. 스퀘어 엔진 정도만 해도 고회전에 좀 더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V8 엔진룸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좌우의 균형이 제법 우수한 편입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중간에 속도를 좀 더 내봅니다. 앞에 트럭들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좀 빠르게 가속해서 들어왔고요, 평소보다 좀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노면에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느낌, 또 무게중심이 낮죠. 도로 위에 그냥 시트를 올려놓고 앉은 그런 정도의 높이의 느낌 받을 수 있는데, 평소보다 좀 더 빠르게 달려도 충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코너링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자가 이 차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공격적인 코너링을 시도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차는 충분히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빠른 속도에서 어떤 자세, 어떤 그 주행 품질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고속에서도 상당히 안정되고, 또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소리, 풍절음이 상당히 낮지 않았나, 조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쿠페의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다운 모습에 더해서 4.4 V8 엔진의 아주 날카로운 고성능 합이,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차다 싶고요. 멋과 성능을 제대로 품은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1억 4,2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최고 쿠페의 가격이라고 봐야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오너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시속 100km 도전합니다.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GPS 계측기를 걸어서 작동을 시켰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이 차 최고 출력 530마력입니다. 공차 중량 1850kg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약 3.7kg가 되는데,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가속 시간은 3.9초입니다 자, 둘, 셋. 벌써 100km 도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강력한 힘과 또 편안한 느낌, 서로 상충되는 그런 느낌들이 공존하는 가속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는 이렇고요 53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짧은 거리에서 빠른 시간 동안 시속 100km 축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고성능 쿠페의 진면목 다시 한번 맛봤다 싶고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6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주행 모드 에코 프로를 택하고요. 연비에 최적화한 세팅이죠. 트림 미터 초기화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접어듭니다. 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 접어듭니다.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이곳까지 연비 리터당 12.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평균 속도 49.8km, 엔진 오토스탑, 엔진이 잠든 시간 7분 57초를 넘기고 있고요. 이제 8분이죠. 11.8km, 이제 연료를 떼지 않고 탄력 주행으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총 주행거리 1시간 10분 동안 55.9km 달려온 겁니다. 연비 상당히 좋죠.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 역시 기록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비 운전 할 거면 850i 외탄이 연비 때문에 2차 선택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연비가 어느 정도 안 좋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타는 차인데요. 연비 운전을 할 때는 또 적극적인 연비 운전을 통해서 이 정도의 연비까지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연비 운전 곧 안전 운전의 의미도 클 테고요. 차는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니죠. 차는 큰데 실내는 좁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특히 뒷좌석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뒷좌석 어떻습니까? 너무 좁고 옹색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앉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에는 분명히 4인승으로 인증을 받은 차거든요. 4명이 탈 수 있는 차다 라고 인증받은 차의 뒷좌석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무릎은 앞시트에 가 닿습니다. 머리는 꽉 낍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고개를 빼서 앉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라도 좀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을 좀 빠르게 넘어간다고 해서 차가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이 이 머리와 목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적어도 이 뒷좌석에 성인이 앉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뒷좌석 좁고 불편하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렁크 제법 넓은데요. 트렁크 공간 윗부분을 보면 맨 철판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이제 카페들 가면 노출 콘크리트 공법 그대로 활용하는 것처럼 맨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칠지 않게 잘 마감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1억 5천만 원 가까운 이 차의 가격 수준 그리고 고급스러운 정도를 보면 트렁크 마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있어 보이게 트렁크를 마감하는 게 이 차의 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BMW의 플래그십 쿠페 아니겠습니까? 살짝 아쉬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BMW M850i 엑스드라이브 쿠페 시승을 했습니다. 530마력의 탁월한 고성능을 품은 아름다운 몸으로 이 차를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력한 성능이 또 안정되게 드러납니다. 천박하게 요란스러운 게 아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성능을 구현하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풍절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통해서 공기역학을 또한 최대치로 끌어올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530마력의 힘을 안정되게 뒷받침해주는 4륜구동의 성능, 엑스드라이브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겠죠.
BMW가 완성해 놓은 각 부분들이 높은 수준에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주행 질감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테리어는 아주 최고 수준이죠. 메리놀 가죽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BMW가 구현하는 럭셔리 쿠페의 인테리어를 이 차에서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7.6으로 리터당 7.6km로 인정을 받았지만 강력한 스포츠 드라이빙, 강력한 주행 질감을 느끼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도 있지만 또 편안하게 연비 운전을 하면 두 자릿수 연비도 어렵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판매 가격 1억 4,2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뭐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넘사벽이죠. 감히 욕심낼 수 없는 그런 가격이지만,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기 힘든 그런 가격이지만 또 BMW의 플래그십 쿠페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차를 소비하는 부유한 소비자들에게는 나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